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4월 16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5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상황인식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이 이 정도 수준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을 얘기하면서 부족했다, 미흡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사과는 없습니다. 오늘 발언의 전체적인 기조가 뭐였냐면 우리들의 국정 방향은 옳았고 여러 정책들을 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했다, 부족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끝에 남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향한 원망으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이렇게 열심히 폈는데 국민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 결국 알아주지 못하는 국민들을 향한 원망으로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5일 만에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것이 아니 국민에게도 또 정치권에도 어떠한 감동도 공감도 울림도 주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한번 짧게 한번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또 이런 열심히 해왔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했다. 이게 전체적인 기조로 흐릅니다. 자, 그러면서 물가 관리 그리고 부동산 분야에서 또 주식시장 활력을 위해서 또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또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나열합니다. 자,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결국 국정 방향 옳았다.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더라. 이거 잘못하면 국민들을 향한 원망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지금 헛다리 잡고 있죠. 이번 총선 패인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이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치 실패죠. 윤석열의 정책 실패로 이런 패배가 온 게 아니고 정치의 실종, 정치의 실패입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윤석열의 오만과 불통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윤석열식 마이너스 정치죠. 자기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아니 오히려 지지 기반을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이런 마이너스 정치가 가장 큰 패인이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언은 자기에 대한 반성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게 원인이다. 이거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크게 늘렸지만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거 다 필요 없는 말이죠.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려면 차라리 제가 이준석 쫓아 얘기한 거 이거 아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저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히려 훨씬 더 큰 울림과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정말 재미없는 이런 모두 발언 그리고 너무나 이 민심을 읽지 못하는 이런 발언이었다라는 점에서 제가 오늘 발언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자, 마지막 부분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민생, 정책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던 민생 토론회 또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민생 토론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기자회견 하십시오. 그게 더 빠른데도 아직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 대란 수습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추진하지만 뭐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 지금 이 정도 발언만 나왔습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이거 빨리 원점 재검토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응이 너무 늦죠. 계속 차일피일 시간만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아무런 실질적인 수습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지금 오만 불통에다가 의료 대란 때문에 무능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뒷부분은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 중동 사태에 대한 뭐 우려를 나타내는 위기관리 잘해달라 이런 발언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5일 만에 나온 모두가 기다리던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점에서 정말 저는 절망적인 이런 마음 신경을 느꼈는데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아무리 민생 얘기하고 정책을 뭐 잘 추진하겠다. 지금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본인의 정치 실패를 인정하는 게 우선이죠. 본인의 정치가 얼마나 국민들 보시기에 참 위태로웠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 부분 제가 정말 반성하겠습니다. 다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헛다리 짚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용산 대통령실 이 참모들은 뭐하는 사람인가라는 한심한 생각이 더불어 들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쓴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없는 건가요? 참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